안녕하세요. 오늘 애니어그램과 함께하는 우리 아이 마음속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은 김영자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째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자, 그러면 혹시 나는 우리 아이가 소통을 잘하고 아이의 생각도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네, 쉽지 않대요. 어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로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아이의 생각도 잘 안다고 크게 아주 자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과연 우리 아이가 정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을까요? 오늘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왜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얘는 왜 매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집에 오기만 하면 들어가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명절에 친척이 오면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또 얘는 왜 친구들을 잔뜩 데려다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숙제를 할까? 얘는 왜 엄마가 가계부를 안 쓴다고 나한테 이렇게 매일 난리를 칠까?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가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할까?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자꾸 행동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어떤 엄마가 딸아이를 자기가 어렸을 때 뭘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으면 자기는 항상 울면서 빌었대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빌면 아빠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아빠는 너는 왜 그렇게 징징대냐고 야단을 치면서 아이를 타락에 자기를 갖다 가뒀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그럴 때마다 그냥 다락에다 갔다가 가둬놓고 문을 잠궜을까? 내가 우리 아이를 낳으면 정말 잘못했다고 할 때 나는 그 마음을 읽어주고 정말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커지는데 뭘 잘못해서 야단을 치면 이 아이는 와서 비는 게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는 야단을 치는 거냐고. 말해보라고. 황당한 거예요. 자기처럼 빌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려고 했는데 눈 똑바로 뜨고 덤벼드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니까 다락은 없지만 방에다 갖다 가뒀다는 거 아니에요. 자, 교육 방식은 아빠나 자기나 똑같았어요. 자, 내가 어렸을 때 이러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렇게 사랑해 주리라고 했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어그램으로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애니어그램이란 무엇일까? 자, 애니어그램 공부를 좀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네요. 자, 애니어그램 공부하신 분은 오늘 어떻게 복습 좀 하시고요. 오늘 또 애니어그램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해요. 자, 그럼 애니어그램이 뭘까? 애니어그램이란 말은 히라보의 애니어와 그라모스라는 2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럼 애니어는 9이라는 뜻이고
그라모스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다. 자,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인류의 고대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애니어그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에는 3가지의 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 요즘은 애니어그램의 지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마음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아래 배심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장형이라 그러고 가슴에 감정을 쓰는 사람을 가슴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머리에 지식을 쓰는 사람들을 머리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가지 마음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거는 어떤 우리의 의식의 기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형은 자, 뇌가 어떨까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머리형들은 힘이 셀까요? 안 셀까요? 네, 안 셀 것 같죠? 말랑말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 가슴형들은 심장기관이에요. 자, 심장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따뜻한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장형들은 보니까 위, 식도, 창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위나 식도나 창자는 그 속이 깨끗할까요? 냄새 날까요? 네, 냄새 나요. 자, 여러분 곱창 드셔보셨죠? 맛있죠? 말랑말랑하고. 근데 그 곱창이 말랑말랑하게 되기까지는 곱창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얗고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락스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락스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 하는 거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장형들은 그렇게 질기고 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상종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독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경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장형이 다 상종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감정이 어떤가 봤더니 자, 머리형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형들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가슴형들은 걱정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걱정과 불안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다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잘못 보면 어떨까? 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장형은 또 어떨까요? 장형들은 분노가 있습니다. 약간의 화가 아니라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 근데 그 분노가 언제 일어날까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맘대로 안 될 때, 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말하는 말투도 다 달라요. 머리형들은 간단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 말하게 이런 건 타고나는 거라 그렇게 가리켜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가슴형들은 어떤가 봤더니 뭘 얘기하라 그러면 주변 상황이 길어. 얘 자기 소개하는데 그냥 머리형들 짧게 나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아, 여기 공부하러 어떻게 오셔서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요 어머니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 오래. 그 주변 얘기가 길어야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얘기가 좀 길어지고요. 장형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슴형들은 애둘러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장형들은 애둘러서 얘기 안 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해요. 그래서 좀 더 위협받는 느낌이 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확 불질러 버리니까. 자, 근데 이들이 또 그 자산, 욕망이 뭔가 봤더니 머리형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미래에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형들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잘 산다고 보는 거예요. 인맥 쌓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면 명함부터 벌써 돌리죠. 사람 잘 사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장형들은 어떨까요? 내 힘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모임에 어떤 장소에 가도 뭐 세미나를 가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누가 나한테 올 때까지. 내 가슴들은 안 해요. 찾아가죠. 아, 오셨냐고. 네, 왜냐하면 내가 힘 있는 자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쉬는 스타일도 달라요. 머리형들은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혼자 쉬거나 자거나 하는 게 이들의 방식이고요. 가슴형들은 어때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풀어야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장들은 뭐 다 그런 건 하지만 먹고 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아마 스트레스를 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얼마나 달라요. 자,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애니어그램이 뭔지 반은 다 아셨죠? 자,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봐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를 벌써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애니어그램의 그 유형에 따라서 좋은 점, 긍정적인 점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애니어그램을 배우시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접하게 되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의 좋은 점을 개발을 해서 그 아이가 정말 한평생 사는 동안에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내 속을 태울까?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겠어요. 온갖 수치심을 다 주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동생하고 사니? 제발 좀 집에서 나가봐라. 그래서 가출한 아이가 있어요.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그 아이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자, 어려서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 상처가 그냥 내 안에 그 아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아이가 나타나서 자기 삶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격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자, 성격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 그렇게 이상할까? 근데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9가지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에고를 점점점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1유형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장형부터 합니다. 자,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장형은 8유형, 9유형, 1유형을 장형이라 그러고요. 2, 3, 4유형을 가슴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5, 6, 7유형을 머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색깔을 보니까 장형들은 좀 흙을 밟고 있는 사람들잖아요.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 가슴형들은 좀 가슴이 따뜻한 빨간색. 머리형들은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 있잖아요. 자, 파란색. 좀 아무래도 파란색이 좀 명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장형부터 한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8유형은 자, 주장하는 아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는 뭐를 잘못했다고 나한테 야단치느냐고,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빌으라고 하느냐고. 이 아이는 8유형의 아이입니다. 자, 가슴형 엄마가 8유형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이 가슴형 엄마는 아버지가 8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8유형 아버지 밑에서 자기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고 자라고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자란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리라 했지만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자기 의견을 분명히 주장하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길 바라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 버려요. 그리고 통지를 하겠죠. 이 아이는. 자, 그리고 정의감이 넘쳐서 아이들이 뭐 힘들면 가서 자기가 뭐 구해주려고 하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정의감이 넘치는 아이를 이 엄마가 다르게 키우는 거죠. 너는 왜 매일 가서 쓸데없이 정의감을 불태워서 다쳐가지고 오느냐. 이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이 8유형의 아이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잘 믿어준다고 생각할 때 얘는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 보겠어요. 9유형은 좀 느긋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싸움 잘 안 하죠. 갈등이 있는 게 참 싫어요. 누구 사이에 끼어서 갈등 있는 것도 싫고요.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9유형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주 오래전에 그 아이를 낳기 전에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부모 교육을. 그리고 애니어그램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잘 움직이지 않는 애, 잘 일어나지 않는 애, 숙제도 잘 해가지 않는 애. 자, 그 아이를 얘는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잘 놀이하는데도 잘 데려가서 키우고 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러더라는 거죠. 엄마, 나 좀 한평생 놀고 먹으면 안 될까요? 나는 정말 움직이기가 싫어, 엄마.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 놀고 먹게 해줄 텐데 놀고 먹을래도 공부는 조금 해야 놀고 먹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고. 그래서 하여튼 네가 하고 싶은 데까지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안 간다 소리는 안 하고. 자, 이 아이는 정말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뭘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집이 세요. 자기가 한 번 안 하는 건 안 해요. 예, 너 네 방 좀 치울래? 네, 치울게. 대답은 연실 잘해요. 안 움직여요. 그래, 조금 이따 너 치웠니? 아니, 요것만 하고 치울게, 엄마. 안 치웁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앉아있고요. 그저 쉬는 게 제일 좋은 아이예요. 자, 친구하고 사람은 좋아해요. 사람 싫어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가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만사가 느긋하고 바쁠 게 없어요. 그래서 평화주의자라고 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아마 좋은 상담가가 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읽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러죠. 굉장히 수용적인데 굉장히 또 뚝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머니가 그 마음을 잘 읽어서 잘 길러주면 정말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고 야단치면 이 9유형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자기 비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너 그거 할래? 그냥 괜찮아 그래요. 괜찮지 않은 것도 다 괜찮아.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다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속에서는 안 해요. 자, 이 아이들의 그 마음을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형 중에 이제 1유형입니다. 1유형은 제가 노력하는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사실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것에도 굉장히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노력을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어른이에요. 시원치 않은 부모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차근차근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1유형의 아이들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옳고 그른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주 도덕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1유형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쉬울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살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엄마 사람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야 돼.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가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하고 가는 그 과정들이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렇게나 해도 너 그냥 결과를 잘 내봐. 큰일 납니다. 이 애들은. 자, 그래서 어른들 중에는 정말 그 정리정돈도 잘하고요. 깨끗이 자기 방도 참 정리 잘하고 그런 아마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아이들이 이 1유형의 아이들입니다. 자, 장형들은 아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냐 그랬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 세 유형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자, 8유형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확 이렇게 내요. 그래서 겁이 나잖아요. 확 대들으니까. 근데 9유형은 분노를 알아차리지 못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이렇게 내면 웬 화? 너 그게 화낼 일이니?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황당한 일 아니에요. 당연히 화내야 되고 분노가 일어야 되는데 분노를 모르는 거예요. 자, 1유형은 어떨까요? 자, 완벽을 추구하는 이 노력하는 아이는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해요? 여기다 딱 뱃속에다 눌러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람들은 너 화났구나 이거 다 한대요. 왜 그럴까요? 얼굴 표정이 그렇다. 얼굴은 푸르락노르락하고 여기에는 내천자를 그려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기준이 높아요. 자기 기준이 높은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늘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여기에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좀 더 잘해요. 내가 야단 맞은 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해요. 더 가서 화 안 내고 잘해요. 자, 이렇게 장형들은 그 에너지가 분노인데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이 장형들 다 다르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억압된 그 분노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해야 되는데 자, 8은 너무 많이 표출하고 9는 분노가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1형은 일어나지만 자, 내천자를 그리면서 그냥 여기에다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찰을 잘 해야 돼요. 장형은 무조건 다 분노를 내는구나, 화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시명 또 들어가겠습니다. 가시명 이 유형은 친절한 아이입니다. 자, 친절한 아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심부름도 다 하고. 그러게요. 네, 분위기에 맞춰서 남의 분위기도 좀 비유도 좀 잘 맞추고요. 상냥할 테죠. 네,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필요할까? 저 아이가 뭘 필요할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새로운 아이가 전학을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아이가 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가서 너 어디 사니? 어머, 우리 동네 같은 데 있다. 나하고 같이 가자. 너 내 옆에 앉을래? 뭐 이런 거. 너무나 그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이들이 이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게 내일 제껴놓고 다른 아이들 원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거죠. 자, 남 도와주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자,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데 자, 도와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뭘 받고 싶어 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유형 아이들에게는 정말 한 번 칭찬하면 안 돼요. 어머, 너 오늘 이런 일 했구나. 너무나 잘했어. 너는 정말 친절한 아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대요. 근데 이게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의 공을 항상 이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볼 때마다. 저는 한 번 했더니 섭섭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 보는 데서 너 오늘 이거 해줘서 참 잘했구나 하고 뭘 한번 날려줘야 돼요? 문자 한번 날려줘야 돼요. 와, 너 오늘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한번 문자를 날려줘야 된대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아주 친절한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고요. 그리고 아주 협조적이고요. 이 유형이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도 잘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칭찬이 안 들어오면 화가 나요. 그래서 칭찬을 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제가 보면 언제 놀고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도 또 잘해요. 또 이 유형 아이들도요. 자,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겠고요. 늘 격려를 해요. 근데 이 유형 아이들은요, 자기가 격려받고 칭찬받기도 원하지만 또 남한테도 잘해요. 조금만 모자라면 가서 얼마나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자기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자,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유형 아이도 엄마가 기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을 것 같죠? 네. 엄마가 부엌에서 아마 밥할 때 엄마 도울 거 뭐 있을까요? 분명히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고, 엄마 파 깎아 드릴까요? 마늘 깔까요? 아주 귀여운 이 유형들입니다. 자, 3유형 보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아이다. 자, 우리가 보통 성취욕이 강한 아이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경쟁해. 자기 자신하고도 경쟁하지만 뭐 반에서도 경쟁하고,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유형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올림픽에서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걸 제일 싫어한대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서 1등을 해오는 게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성취욕, 목표의식이 굉장합니다. 자기가 아이들이지만 목표를 세워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아주 우수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일을 해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거가 아주 민감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엄마면 어떻겠어요? 엄마가 9유형 아이를 보면 어떻겠어요? 3유형 엄마가. 쟤는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할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고요. 임기응변이 대단해요. 예, 금방. 이거 어떻게 하지? 금방 임기응변이 잘 되는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4유형. 보니까 낭만적인 아이다. 자, 이름이 낭만적인 아이다. 예, 저는 좀 낭만과 거리가 멀어서, 예, 이 4유형을 이해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니, 왜 낭만을 가지고 먹고 사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사람 마음의 내면에 깊숙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어린아이들이지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요. 품이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이런 낭만적인 아이가, 자, 저 8유형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섬세함을 알 수가 없는 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과 다른데 왜 사람들이 나의 이 다른 점을 알아주지 못할까?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잣집에 태어났어도, 재벌집에 태어났어도 이 아이는 항상 남과 다른 것, 어떤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고 해요.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정말 잘 들여다 봐줘야 돼요. 그 예술성을 잘 길러서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꽃을 하나 봐도 그 꽃을 피우게 된 창조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꽃은 그냥 꽃인데 뭘 그렇게 꽃말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할까? 삶의 고통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찬양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아프면 아프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하는 사람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슴형의 아이들은 정말 사랑받고 싶어 해요. 자,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친구에게 받고 싶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고 싶은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유형의 아이들은 내가 남을 잘 도와주면 그가 나를 사랑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제껴놓고 오지랖 넓게 남 일에 먼저 가는 거죠.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 챙기는 거. 자, 여기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내 거 안 챙겨요. 저기 나이 많은 선생님 먼저 챙겨야지. 거기 갖다 드리고 어머 저 선생님 챙겨야 되고 저 친구 챙겨야 되고 내 거 없어요. 그래도 흐뭇해요. 왜냐하면 내 거 챙기는 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의 아이들은 에너지가 다 밖으로 있어요. 그래서 늘 밖에서 도는 거죠. 남을 챙기는 거죠.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감정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저거 먹고 싶다? 아니에요. 먹고 싶지만 남한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전부 다 밖으로 써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자, 근데 3유형의 아이는 어때요?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은 어디다 쓰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1등을 해야 돼. 그죠? 나는 성공을 해야 돼.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예요. 그걸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을 어때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형이지만 자기가 나 가슴형 같지 않아. 난 뭐 그렇게 이유형처럼 가슴을 잘 안 써.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슴을 내가 필요할 때는 가슴을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가슴을 딱 닫아요. 그럼 언제 가슴을 쓰냐?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때 가슴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형인데 나 가슴 아닌가 봐. 왜 이렇게 나는 냉랭하지? 이러는 3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4유형은 어떨까요? 4유형은 내가 주인이에요. 주제가 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나밖에 안 써요. 자, 이렇게 다른 거 아시죠? 2는 밖으로 쓰고 3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4는 나에게 써요. 나가 주제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칭찬, 어머 너 오늘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건 칭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걔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 너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네가 마음에 흡족하겠니? 그랬더니 이건 너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칭찬도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랑받는 거는 너만이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나의 이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줄 때 그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주제인 사람.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머리형 한번 가볼까요? 자, 5유형 보니까 관찰하는 아이다. 자, 이제 머리형들에는 두려움이 많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지식과 정보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5유형 아이들은 되게 관찰을 많이 해요.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 학교 가서 돌아오면 자기만의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게 책상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자기 조그만 방이라도 있으면 더 좋겠죠. 거기서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들에서 정말 지나가는 이렇게 곤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관찰했는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벌판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은 어떤 거 하나에 몰입을 하면 그걸 정말 끝까지 관찰하고 파헤치고. 그래서 이 오유형 아이들을 보면 친구 관계가 안 좋죠.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유형 집에 가려면 그냥 불쑥 가시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약속을 하고 간다 그래도 왜 오느냐가 아마 꼬치꼬치 아마 물을 거예요. 자, 가슴들은 웬만하면 그래 얼른 와 그럴 거예요. 머리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유형은 관계 맺는 거에 어렵고요. 감정을 읽는 것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119에 빨리 전화를 해야 문제 해결이 나는 거죠. 아주 냉정합니다. 이성적입니다. 자, 오형들, 머리형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틀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만이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인데 얄미워 죽겠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전 맨날 왜 옳은 소리만 하고 있을까? 아는 소리만 할까? 나는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많이 알아야만 미래에 내가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분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진짜 사회성이 없어 이렇게. 많은 학교의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아이 보고 쟤는 정말 사회성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IT 분야에 사람들이 다 오유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회성이 없다고 돈을 못 버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무슨 그릇으로 태어났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사람과의 항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려우냐 봤더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에서 한번 정보를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관찰하는 아이입니다. 자, 육유형은 머리형인데 머리형 같지 않아. 굉장히 그 두려움. 쉽게 말하면 그냥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유비무환, 심사숙고해요. 뭐를 할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생각할 때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거야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거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이나 룰을 너무나 잘 지켜요. 학교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켜야 된다. 다 지킵니다. 그래야 선생님 마음에 들겠죠. 그리고 그런 권위자에게 자기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뭐를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권위자를 아버지나 어머님은 되게 좋겠죠. 권위가 있는. 근데 그 권위가 있는 분이 아버지가 만약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아주 성실하고요. 책임감 있고요. 아주 충실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육유형도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지가 알아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잖아요. 책임감 있잖아요. 남한테 누를 안 끼잖아요. 지킬 걸 다 지키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장형의 일유형이 옳고 그른 거 따지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 아이도 정말 다 잘 지켜요. 근데 뭐가 잘 지킨데 다르냐? 육유형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룰을 다 잘 지켜요. 일유형은
자기가 만드는 규칙이 더 중요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하면 그게 그 아이한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 얘 오늘 너는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세워놓으면 그걸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6유형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키우기가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7유형 아이를 보겠습니다. 유쾌한 아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자, 6유형 아이는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뭘 하나 합니다. 어디를 간다고 해도 정확하게 다 매뉴얼이 나와 있어야 안전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7유형은 아니에요. 즉흥성이에요. 그런 거 계획 뭐하러 해요? 계획은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머릿속에. 자, 어디 간다? 벌써 10번도 머릿속에서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오고 즐거워야 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안 돼요.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낙천적이다, 이 애들. 굉장히 쾌활하고 유머 감각이 많고요. 그리고 다재다능합니다. 자, 학교에서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눈 보면서 밑에서는 엄지를 쓰고 머리로는 쉬는 시간에 누구랑 놀아야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가 얘네들이래요. 그리고 뭔가를 막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호기심 많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요.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 끝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끝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끝내요. 끈질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그만 말아요. 왜냐하면 벌써 그거 하는 동안에 다른 거 할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재밌는 거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벌써 생각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너는 한 가지라도 좀 제발 제대로 해봐라. 이 아이는 아마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한 가지에 묻혀서 살아요. 자,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보니까 자기가 이루지 못해. 그 아이디어를 들은 엉덩이 붙이고 잘 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성공을 시켜요. 그래서 7형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디어는 내가 냈는데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성공하냐. 그 왜 성공하는지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 많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정말 개그도 잘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9명의 아이들이 각각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한번 알려드렸어요. 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자, 여러분이 애니어그램의 성격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좋았어요. 자, 좋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무엇이 좋았을까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을 테고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애는 나하고 틀려요.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 뭐죠? 다른 거죠. 자, 오늘부터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입니다. 이 다른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아마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도 굉장히 밝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